그래서 활성산소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수분 조절하는 히알루론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물을 먹는다 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피부 개선이 안 되겠죠. 그래서 피부과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원래의 원인은 뭐예요? 활성산소를 빼내지 못한 건데 결과를 가지고 피부과를 갑니다. 그럼 피부과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이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무슨 시술을 하겠죠. 그럼 내 몸은 더욱더 피로를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활성산소는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기능이 억제돼요.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이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감염이 더욱 이제 노출되는 게 심하고요.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기미, 주근깨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요. 이게 항산화 시스템이 제가 뭐라 했죠? 20대, 30대까지는 내 몸속에서 항산화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그런데 그 이상부터는 항산화 성분이 안 나오니까 활성산소 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노화 예방을 하려면 뭔가 시술을 하거나 뭔가를 좋은 걸 찾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아 먹기 시작한 게 뭐예요? 고함량의 글루타치온. 함량도 낮은 걸 먹은 것보다 고함량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정으로 돼 있거나 뭔가 이렇게 이제 좀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그걸 찾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항산화가 너무나 중요하면서 이 뷰티 아이템으로 떠올랐어요. 많은 건강이 약간 조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먹는 걸로 생각하지만 많은 이제 피부에 관련돼서도 이 글루타치온이 너무나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항산화 하는 이유가 우리의 피부도와 그리고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글루타치온 섭취를 했을 때랑 이제 안 했을 때랑 비교를 했는데 주름이랑 멜라닌 지수가 감소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콜라겐만 찾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만 찾으세요. 근데 내가 콜라겐을 먹어도 개선이 잘 안 돼. 내가 썬피프로틴 플러스를 먹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썬피프로틴 플러스는 필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걸 먹어도 피부가 탄력이 안 들어와. 그럼 뭐가 문제냐면 내 몸에 항산화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내 몸이 산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식습관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 이 항산화 성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주름과 멜라닌 지수를 감소시키니까 멜라닌 지수가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미백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름이 개선됐다는 건 탄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 플러스 필요한 게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칙칙한 피부 이 주범이 멜라닌 세포예요. 근데 이 멜라닌 세포 수를 줄이니까 피부가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 선비프로틴 플러스만 먹었는데 피부가 맑아지고 하얘지고 탱글탱글해지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먹었을 때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저게 항산화 단백질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항산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유청단백이라든지 산양류 단백질은 제가 왜 많이 이렇게 조금 기피하라고 하냐면요. 신장에도 무리를 주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산화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단백질인데 식물성은 항산화 단백질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을 먹었는데 피부에도 도움되고 몸에도 도움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스파라거스예요.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 요즘 뭐 스테이크를 시키거나 이제 외부에서 많이 음식을 사 먹게 되면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나오는 게 한 5년 전부터 그랬나요? 많이 아스파라거스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아스파라거스 보면 약간 조금 멀리 낯설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너무나 친숙하죠. 그만큼 채소의 왕이라고 불린 만큼 아스파라거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 함량이 높아요. 근데 이게 선라이즈에 들어가 있고 선라이더의 강점은 뭐예요? 농축했다는 거죠. 하나, 두 개, 10개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농축해서 추출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글루타치온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스파라거스는 혈관의 염증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월등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글루타치온은 피부에도 도움이 됐지만 혈관 염증을 없애준다고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파라거스가 들어있는 선라이즈,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선라이즈를 저녁에도 한 번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혈관 관리에도 탁월하다. 여기 보면 양파 요즘 유명하죠. 양파 좋다고 해서 뭐 음식에 다 양파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늘 좋아서 마늘도 막 다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스파라거스와 양파와 마늘의 글루타치온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이 글루타치온 양을 비교해 보세요. 몇 배예요? 엄청 많은 수치죠. 양파가 1.5고 아스파라거스는 37.8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한 25배. 그리고 마늘이 좋다고 했는데 마늘의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성분은 4.3이나 들어가 있지만 아스파라거스는 37.8. 거의 한 8배 가량이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아스파라거스에 고함량의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사포닌, 비타민 K 이러한 다른 항산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스파라거스가 정말 각광받고 있고요. 아스파라거스 추출물을 4주간 먹었더니 이제 혈당 감소도 했고요. 인슐린 생산량이 증가했대요. 내 췌장이 한국인 특성상 작고 그다음에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소성 지방이 껴서 인슐린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추출물을 4주간 이렇게 복용을 하고 투여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대요? 인슐린 생산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인슐린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당을 관리할 수 있고 내 세포가 포도당을 먹을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선라이즈.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가 있는 앰플이 하나 더 있죠. 아실까요? 써니프레쉬. 네, 그래서 써니프레쉬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선라이즈에 들어가 있는 두충입니다. 두충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쫙 늘려보면 끈적끈적한 이렇게 본드처럼 이렇게 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뼈를 붙인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관절염 통증을 해결해주는 두충나무. 네, 요즘 관절염 너무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관절염 시술해도, 치료를 해도 한두 달, 길어야 한 반년 있으면 또 아프대요. 정말 만성 질환이죠. 근데 두충은 이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완화가 아니라 해결해 준다고 네, 적혀 있죠. 두충은 풍부한 칼슘 함량이 있기 때문에 뼈에 채워줘요. 그리고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뼈를 없애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충을 섭취하게 되면
일단은 뼈를 채우는 세포를 증식시켜주죠. 그러면 이 세포가 뼈를 채워주고, 그리고 뼈를 없애는 세포를 증식을 억제하니까 내 뼈가 갉아먹어지는 이게 적어지겠죠. 그러면 내 골다공증, 내 골밀도는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득충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힌대요. 우리가 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근데 내가 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늘고 기간이 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자꾸 자연 치유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으로 자연 치유하는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두충을 먹었을 때, 네, 통증과 염증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먹었어. 그래도 계속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섭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자꾸 찾게 되고 음식으로 자연 치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충의 또 다른 이제 효능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근골, 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뭔가 조금 밀도가 적어지거나 근육이 빠진다. 근육이 약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선라이즈 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보간신, 근육을 주관하는 간과 뼈를 주관하는 신장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뭐가요? 두충이에요. 단순하게 뼈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만 왜 보호해줘요? 그 칼슘, 네, 풍부한 칼슘 때문에 보호해주는 거고요. 영양분 때문에 보호해주는 거지만 두충의 또 다른 역할은 뭐예요? 간이랑 신장을 보호해서 근육을 주관하는 간을 도와주고요. 뼈를 주관하는 신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도움이 받으면 뼈와 근육이 네,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두충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충의 효능에는 이제 본초 강목이라고 이 서적에는 뭐라 돼 있냐면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를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아시죠? 네, 몸이 좋아질까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옛 서적부터 이 전문 서적에 뭐라 돼 있어요? 두충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네, 노화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충의 이파리, 네, 껍질 다 쓰거든요. 근데 두충의 잎은 신경통 완화 약제로 사용한대요. 한의학에서는. 신경통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껍질은 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건 동의보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한의학에서 두충은 정말 중요한 약재라고 합니다. 두충 껍질의 추출물은 동물 실험에서 해봤더니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신경 보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통 완화 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인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동물 실험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렇지만 똑같이 생각하지는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충의 껍질 추출물에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4대 약재가 있는데 그 중에 두충나무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오가피, 가시오가피 어디 들어가 있죠? 선라이드 스포츠 캡스, 관절염 완화에 도움되는 약재 4대 약재에 오가피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인삼, 인삼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에너지 플러스에도 들어가 있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삼은 선라이더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라이더를 이렇게 선라이더 음식에는 여러 가지 초본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칼슘이 고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에 도움이 된다. 관절에 도움이 된다. 뼈를 만드는 세포를 증식시켜 도와주고요. 뼈에 깎아먹는 이 세포를 억제시켜준다 했는데 이 칼슘의 함량이 어느 정도예요? 많은 분들 우유 드시죠? 우유의 유당 불내증, 한국인의 80%가 유당이 불내증이 생겨서 칼슘은 흡수됐겠지만 장이 점점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우유보다 몇 배예요? 4.4배.
4.4배나 많은 게 두축나무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라이즈를 섭취를 하게 되면 네, 고함량의 칼슘도 섭취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